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2024학년도 3월 학평에 관한 총평 그리고 여러분의 공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여러분 어쩌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설렜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해설 강의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약간의 자괴감에도 빠졌습니다. 원래 3월 학평은 선택문항의 입장에서 실제 수능하고 현저히 의미 없는 단원이라고까지 평할 수 있을 제1단원에선 출제되기 때문에 선택문항 쪽에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것. 공통문항은 좀 기대를 했는데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시험을 쳤다는 거, 앞으로도 치게 될 거라는 거, 수능이라는 매우 큰 시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3월 이 경험, 이 시점에 여러분이 해야 될 최종적인 결론 4. 방법을 완성하자. 이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저 위쪽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주제입니다. 선택문항입니다. 시험 범위가 현저히 좁다는 것. 확률과 통계든 미적분이든 기하든 제1단원에서만 출제됐다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이고 미적분인 경우는 수열이 극한이고 기하인 경우는 2차 곡선이 되겠습니다. 굳이 수능의 측면에서 이 시험이 갖는 중요도 그걸 체크해보면 확률과 통계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기하는 아주 소심한, 미적분은 그냥 점 뭐 이런 듯한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를 세는 그 정신, 그 사고방식, 그 풀이 방식이 확률편에 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해서 확률과 통계를 치렀던 여러분 27, 28, 29, 30 다 중요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본인이 헤맸는지 말았는지, 갈등을 했는지 말았는지, 어떤 방법을 취하여 문제를 풀었는지 면밀하게 판단해보고 반성해보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저 3월 학평에 등장했던 주제들이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펴보면 경우의 수에도 확률에도 계속 많습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3월부터 수능까지 적어도 확통인 경우는 그냥 쭉 일관되게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하 쪽인 경우는 29번에 그 이상한 2차 곡선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에 2차 함수 문제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완전 헤매게 돼 있어요. 그죠? 30번 문제를 선생님 풀어봤는데 설마 네, 그 황당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가? 그냥 지저분한 계산 문제를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계산의 지저분함을 다 돌파해서 그 문제를 맞췄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맞췄다면 칭찬을, 틀렸다면 위로를 여러분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적분은 30번 문제가 수투 문제예요. 그죠? 네, 수투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였을 뿐입니다. 28, 29 비슷한 문제입니다. 네, 그냥 돌아오는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능 차제가 시작되면서 3월 학평에 관하여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발 3월 학평에서 선택 과목을 없애고 공통 문항만으로 30문제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3월 학평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듯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능과의 상관관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공통문항입니다.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이고 서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쟁쟁한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봐보지 못한 그런 교육과정에 충실한 그런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 충분히 점검되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심층 분석하고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작년도 9월 모평하고 수능 시험에 복제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은 22번에서 자존심이라고 세웠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14번, 작년 수능 14번에 복제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 있을 따름입니다. 22번, 작년 수능 21번의 복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칸 간격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그 함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음이 야, 너 그때 그 문제 풀어봤니? 뭐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저 문제를 틀렸단 말은 당신이 지난 겨울, 지난 3월 얼마나 농땡이를 찾느냐? 이거를 응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마저도 소화가 안 되는데 너 수능 가서 되겠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5번 문제는 자마식의 역추정 문제인데 이미 기출문제로 상당량의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해서 22번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한 4, 50분 근처에 저 문제를 다 푼 친구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는 그러지 않은데요.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상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 어쨌든 14번, 15번, 22번 내가 수학을 그래도 잘 못해왔는데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저도 작년 수능 이해하시죠? 두세 번 복습했을 테니 그렇다면 그 문제가 조금 변형돼 나온다 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돌아오는 수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조금 변형이 되어도 돌파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되시죠? 네. 3월 모의평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수능시험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걸 생각해 보면 그냥 야, 너 지난 겨울방학 못했지? 반성하고 정신 차려. 지금 다시 해. 이런 메시지 하나만 선명하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연동되는 주제인데요. 사실상 이 시험은 이 3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시험의 수준이, 시험의 질이 높든 낮든 그냥 시험은 치러지는 겁니다.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30문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어떻게 등장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수능 시험이 지금 3월 학평보다 그 질이 더 높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학년이 돼서 첫 칠은 이 시험에 대하여 지금 선생님이 던지는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당신은 이 수학 시험을 치르기 전에 목표가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100분을 30문제에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이 100분 동안에 이 30문제랑 싸워서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시험 치르기 전에 있었나? 수능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험 치를 때마다 사전에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저 목표를 정하러 했더니 여러분 선배들 중에 자기 발랄하게 저 1등급만 맞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기 전에 1등급 가점수를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등급으로 정하는 사람처럼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점수로 구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점수로 구현되어 있어야 몇 개까지를 양보할 건지가 결정되고 그게 정해져야 시간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내 목표가 만일에 88점이라면 3문제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7문제를 푸는 것이고 100분이라는 시간을 27문제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버릴 3문제를 어쨌든 잘 컨택해서 버려버리면 여러분이 시험에 임했을 때 가장 최고의 방법론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점을 맞아야 돼? 그렇다면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기준 공통문항 22문제에 어디에도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 돌파된 시점 대략 아무리 양보해도 60분 안에 그 22개는 다 해치워내고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실수입니다. 틀린 이후에 내가 실수했는데 실수한 이유가 단순한 계산의 실수인지 개념이 구멍 나서 실수한 건지 지문을 읽다가 지문에 무엇인가를 놓쳐서 실수한 건지 이 이유를 정확히 밝히세요. 그냥 틀렸다고 해서 긋고 열심히 해야지 이 결심 있잖아요. 네, 이런 결심을 초등학생이 그냥 도망가기 위해서 대충 하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결심했는데 너 뭐 할 건데?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죠. 뭘 열심히 공부할 건데? 그냥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실수가 많다면 그 실수의 패턴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시고 이걸 극복할 방법들을 찾아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연습들을 하십시오. 독해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잦아지거든.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밑줄을 그을 건지 네모 박스를 칠 건지 요약해서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할 건지 사력을 다해서 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실력이 그만큼 되는데 실수를 해서 점수를 못 얻어요. 네. 물론 그냥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게임, 수능시험을 치르는 그 게임에 임하는 수험생 입장이 되어보면 그게 전혀 위로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걸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실수 패턴을 찾아서 극복할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마지막 4번은 방법입니다.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거의 기출문제, 그 문제를 풀었던 그 문제가 풀려서 여러 차례 풀어서 그냥 그 문제의 답이 암기되는 것으로는 변형된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 적용되어지는 내용은 무엇인지, 사전 지식이 무엇인지 이게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똑같습니다. 틀렸던 그 문제 14, 15, 22 이 세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방법이 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다루다 보면 실수의 요소, 실수가 애초에 문제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방법도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의 공부도 다 그럴 겁니다. 네, 이후에 치르게 될 모든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끝난 후 나는 해당 주제, 방법이 완성되어 있는가, 그와 유사한 문제든 그것으로 살짝 비껴난 주제든 그 관련된 내용 전부를 내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문제풀이 방법론이 여러분한테 정립돼야 되는 것. 네, 그런 측면에서 14, 22, 15번까지 다시 한번 서술형처럼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풀이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과거의 기출문제도 다시 펴서 그 방법대로 풀어보시고 이 방법이 계속 관찰돼가는 그 경험의 축적이 올해 여러분 수능시험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봄입니다. 곧 여러분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를 테고요. 그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 5월이 찾아옵니다. 5월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쳐가는 자와 점점점 자신감이 업그레이드된 자로 갈립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지쳐가는 자 80%고 업그레이드된 자 20%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의 대열에 들어가서 그 정반대 80%는 다 업그레이드 가고 20%의 친구들이 다른 길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3월학평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공부 계획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지치더라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그런 3월의 끝자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만이었습니다.